로봇과 인공지능을 영상으로 아맞다 아카데미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배터리 셀 하나하나를 돌보는 관리자 BMS를 물통 수위 맞추기로 배웠죠. 오늘은 잠깐 기어를 바꿔서 로봇이 길을 찾고 팔을 뻗을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기초, 좌표 변환을 다뤄봅니다. 이름은 딱딱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종이 지도를 돌리고 옮겨서 길을 찾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늘도 수식보다 그림과 비유로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풀어볼게요. 로봇이 내 앞이라 가리킨 벽, 지도 위에선 왜 다른 숫자일까요? 시점을 넘나드는 좌표 변환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질문 하나로 시작할게요. 방을 돌아다니는 로봇 청소기가 있어요. 이 청소기의 센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 오른쪽으로 1m 지점에 벽이 있다. 자, 그런데 이 청소기는 집 전체 지도도 그리고 있어요. 그럼 방금 그 벽은 지도 위에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청소기가 말한 위치와 지도가 말하는 위치는 숫자가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벽 하나인데 말이죠. 왜냐하면 청소기는 자기 몸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지도는 방 한 구석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거든요. 이 둘 사이를 이어주는 마법, 그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좌표 변환입니다. 거창한 로봇 얘기 전에 누구나 아는 것부터 볼게요. 자동차 내비게이션 켜본 적 있죠? 내비 지도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하나는 북쪽 고정, 항상 북쪽이 화면 위에요. 다른 하나는 진행 방향 고정, 내가 향하는 쪽이 늘 화면 위로 오게 지도가 빙글빙글 돌죠. 우회전을 하면 지도도 따라서 휙 돌아가요.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은 좌표 변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누구 시점에서 보느냐에 맞춰 지도를 돌리고 옮기는 것. 이게 좌표 변환의 전부예요. 생각보다 이미 익숙하죠? 핵심 개념 하나만 잡고 가요. 바로 기준, 어려운 말로 좌표계예요. 좌표계는 딱 두 가지로 정해져요. 어디를 0으로 삼는 출발점, 즉 원점, 그리고 어느 쪽을 앞과 옆으로 볼지 정하는 축이에요. 원점과 축, 이 두 개가 곧 누군가의 시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두 친구가 등을 맞대고 서서 같은 보물을 봐요. 한 친구는 내 오른쪽으로 세 걸음이라 하고 반대편 친구는 내 왼쪽으로 세 걸음이라 해요. 둘 다 맞아요. 서 있는 자리와 바라보는 방향, 그러니까 좌표계가 다르니까요. 같은 물건도 누구의 원점과 축에서 재느냐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한 시점에서 잰 숫자를 다른 시점의 숫자로 바꾸려면 어떻게 할까요? 종이 지도를 떠올려 보세요. 지도를 내 상황에 맞추려면 우리는 딱 두 가지 동작만 해요. 첫째, 지도를 쓱 밀어서 내가 선 자리에 원점을 맞춰요. 이걸 이동 또는 평행 이동이라고 해요. 둘째, 지도를 빙 돌려서 내가 보는 방향과 지도의 위쪽을 맞춰요. 이건 회전이고요. 옮기고 돌린다. 정말 이 두 가지가 전부예요. 자, 그럼 같이 예측해 볼까요? 이 옮기기와 돌리기를 숫자로는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나씩 뜯어 볼게요. 먼저 이동이에요. 이건 정말 쉬워요. 지도 전체를 오른쪽으로 2칸, 위로 3칸 밀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지도 위 모든 점의 위치도 똑같이 오른쪽 2칸, 위 3칸씩 옮겨져요. 숫자로는요? 그냥 원래 가로값에 2칸을 더하고 세로값에 3칸을 더하면 끝이에요. 더하기 하나로 끝나는 거죠. 화면을 보세요. 별 하나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지도를 밀자 별의 좌표도 딱 그만큼 커졌죠? 이동은 이렇게 좌표에 정해진 값을 더해주는 것. 우리가 지도를 손으로 쓱 미는 것과 완전히 똑같아요. 다음은 회전이에요. 이건 이동보다 조금 더 신기해요. 종이 지도를 책상 위에 놓고 손가락으로 가운데를 누른 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빙 돌려볼게요. 그럼 지도의 위쪽 방향이 아까와는 다른 쪽을 가리키죠? 지도에 그려진 모든 길과 건물이 원점을 중심으로 똑같은 각도만큼 함께 돌아가요. 여기서 질문. 지도를 이렇게 돌리면 어떤 점의 가로 세로 값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동처럼 그냥 더하기로 될까요? 안타깝게도 회전은 더하기로 안 돼요. 가로값과 세로값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섞이거든요. 어떻게 섞이는지 다음에서 숫자로 살짝만 볼게요. 회전을 숫자로 보면 이래요. 겁먹지 마세요. 딱 느낌만 잡으면 돼요. 어떤 점을 원점 중심으로 돌리면 새로운 가로값은 원래 가로와 세로를 일정한 비율로 섞어서 만들어져요. 새로운 세로값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그 섞는 비율을 정해주는 게 바로 삼각함수. 코사인과 사인이에요. 각도가 정해지면 섞는 비율이 딱 정해지는 거죠. 이 비율들을 네모난 표에 가지런히 담은 걸 회전 행렬이라고 불러요. 복잡해 보이지만 하는 일은 하나예요. 점을 정해진 각도만큼 돌려라. 표 안의 숫자들은 그저 그 돌리는 규칙일 뿐이에요. 자, 여기서 좀 성가신 문제가 생겨요.
방금 봤듯이 이동은 더하기인데 회전은 표를 이용한 곱하기예요. 종류가 다른 계산이죠. 로봇을 생각해 보세요. 로봇 팔은 어깨에서 돌고 팔꿈치에서 또 돌고 살짝 뻗고 손목에서 또 돌아요. 이렇게 돌리고 옮기기를 수십 번 이어붙여서야 손끝 위치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더하기와 곱하기를 왔다 갔다 하면 계산이 지저분하고 실수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똑똑한 수학자들이 꾀를 냈어요. 잠깐 예측해 볼까요? 서로 다른 이 두 계산, 더하기와 곱하기를 하나로 합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꾀가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동차 좌표예요. 이름은 어렵지만 아이디어는 귀여울 만큼 단순해요. 원래 점은 가로, 세로 두 개의 숫자로 표현하잖아요. 여기에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숫자 2를 꼬리표처럼 하나 더 붙여요. 그래서 두 칸이던 좌표가 세 칸이 되는 거죠. 겨우 1 하나 붙였을 뿐인데 이게 마법을 부려요. 이 숨은 일 덕분에 원래는 더하기로만 되던 이동까지도 곱하기 하나로 표현할 수 있게 돼요. 마치 자물쇠에 딱 맞는 열쇠처럼요. 이 일이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다음 장면에서 그 비밀을 볼게요. 이제 비밀을 풀어볼게요. 세로 셋, 가로 셋 모두 9칸짜리 표를 하나 만들어요. 이 표의 왼쪽 위 4칸에는 아까 그 회전 규칙을 넣고 오른쪽 끝 칸에는 얼마나 옮길지 이동값을 넣어서요. 그리고 맨 아랫줄엔 0, 0, 1을 넣죠. 바로 이 표가 동차 변환 행렬이에요. 여기에 꼬리표 1을 붙인 점을 곱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회전과 이동이 한 번의 곱하기로 동시에 일어나요. 아까 그 숨은 일이 이동값을 슬쩍 끌어와 더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돌리는 도구와 옮기는 도구를 하나의 상자에 담은 맥가이버 칼인 셈이죠. 동차 변환 행렬의 진짜 위력은 여기서 나와요. 바로 이어 붙이기예요. 방 좌표계에서 책상 좌표계로 가는 변환이 있고 책상에서 그 위컵으로 가는 변환이 또 있다고 해봐요. 그럼 방에서 곧장 컵까지 가려면 두 변환 행렬을 그냥 곱하기만 하면 돼요. 통역을 이어서 하는 것과 비슷해요. 한국어를 영어로, 영어를 다시 프랑스어로 옮기면 결국 한국어에서 프랑스어로 한 번에 이어지잖아요. 로봇팔도 똑같아요. 어깨, 팔꿈치, 손목의 변환 행렬을 차례로 곱하면 손끝이 지금 공간 어디에 있는지가 딱 한 번에 나와요. 여러 시점을 곱하기로 쭉 이어붙이는 것, 이게 로봇 계산의 핵심이에요. 이제 맨 처음에 로봇 청소기로 돌아가 볼까요? 청소기 센서는 내 앞 오른쪽 1m의 벽이라고 자기 몸 기준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청소기는 자기가 지도 위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바로 이 위치와 방향이 하나의 동차 변환 행렬이에요. 센서가 준 내 기준 벽 위치에 이 변환 행렬을 곱하면 짠! 지도 기준의 벽 위치로 딱 바뀌어요. 그래서 청소기는 벽을 지도 위 정확한 자리에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소프트웨어 편에서 봤던 슬램, 지도를 그리며 길을 찾던 그 기술도 바로 이 좌표 변환을 매 순간 수없이 하고 있었던 거랍니다. 지금까지는 종이 위, 그러니까 평면 2차원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과 로봇은 3차원이죠. 걱정 마세요. 원리는 완전히 똑같아요. 방향이 가로 세로의 높이 하나만 더해질 뿐이에요. 그래서 9칸짜리 표가 16칸, 세로 4가로 4짜리 표로 살짝 커져요. 회전도 평면에선 한 종류였지만 입체에선 좌우로 도는 요, 위아래로 숙이는 피치, 옆으로 갸우뚱하는 롤, 이렇게 3가지가 생겨요. 표가 커지고 회전이 늘었을 뿐 돌리고 옮겨서 시점을 바꾼다는 핵심은 눈곱만큼도 달라지지 않아요. 좌표 변화는 로봇의 거의 모든 곳에 숨어 있어요. 로봇 팔이 컵을 잡으려면 각 관절의 변환을 이어붙여 손끝 위치를 계산해야 하죠. 지난 기구학 편에서 팔을 뻗던 그 계산이 바로 이거예요. 자율주행차는 라이다 센서가 잡은 장애물을 도로 지도 위로 옮겨 그릴 때 좌표 변환을 써요. 스마트폰 증강현실이 책상 위에 가상 캐릭터를 딱 붙여놓는 것도 카메라 시점과 세상 시점을 좌표 변환으로 맞추는 거고요. 물론 우리가 만드는 미니 지게차도 포크를 팔레트의 구멍에 정확히 꽂으려면 카메라가 본 구멍 위치를 지게차 기준으로 좌표 변환해야 해요. 시점을 넘나드는 곳이면 어디에나 있죠. 흔한 오해 4가지를 정리할게요. 첫째, 좌표 변환은 그냥 위치를 옮기는 거다? 아니에요. 옮기는 이동과 돌리는 회전이 반드시 함께 가요. 둘째, 동차 좌표에 붙은 1은 쓸데없는 군더더기다? 절대 아니에요. 그 1이야말로 이동을 곱하기로 바꿔주는 핵심 열쇠예요. 셋째, 돌리고 옮기는 순서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큰일 나요. 곱하기라 순서가 중요해서
먼저 돌리고 옮기는 것과 먼저 옮기고 돌리는 건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넷째, 좌표 변화는 너무 어렵다? 방금 다 해내셨잖아요. 지도를 돌리고 옮기는 것 우리가 늘 하던 일이에요. 오늘의 핵심을 한 번에 묶어볼게요. 첫째, 모든 좌표는 누군가의 시점, 즉 원점과 축을 기준으로 잰 숫자예요. 둘째, 시점을 바꾸는 방법은 딱 두 가지, 옮기는 이동과 돌리는 회전이에요. 셋째, 여기에 수문의를 붙인 동차 변환 행렬을 쓰면 이동과 회전을 곱하기 한 번에 담고 여러 시점을 쭉 이어 붙일 수 있어요. 돌리고, 옮기고, 이어 붙인다. 로봇이 내 앞에 벽을 지도 위에 그리고 팔을 뻗어 컵을 잡는 그 모든 순간에 바로 이 좌표 변환이 조용히 일하고 있어요. 다음에 내비게이션 지도가 빙글 도는 걸 보면 오늘 이야기가 떠오를 거예요. 로봇이 시점을 넘나드는 법, 오늘은 좌표 변환과 동차 변환 행렬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로봇 안의 수많은 부품들이 어떻게 서로 대화하는지 통신버스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여러 부품이 한 줄에 매달려 메모를 주고받는 로봇의 단체 대화방 같은 거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